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주인공 김병기 의원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 지도부로서는 그것보다는 좀 신속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1월 29일 예정대로 윤리위의 재심 심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날 30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재심 심판 결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의원총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원들의 표결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 그 의원총회의 일정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질 건데 이달 말 중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병기 의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 이게 읍소라일지 아니면 다르게 받아들일지 내쳐진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 정부 성공을 기원할 것이다. 그동안 중책 맡으며 도움 준 의원이 있는 만큼 반전을 노릴 수도 있다.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못 달성하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 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억울해도 나가라.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재심 문제도 어쨌든 매우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당의 결정에 좀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분 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나가라는 겁니다. 김병기 전 의원의 보좌관은 혐의 사실은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힘줘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님께서 인용이 사실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갖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내 문제인데 홍익표 대표님, 제명을 결정했는데 나가지 않겠다라고 동료들이 치려면 쳐라, 그러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김병기 의원 입장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 심판이 났을 때 윤리위원 그 심판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월 29일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심위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재심 결정이 안 바뀔 거예요. 네. 현재로 봐서는 당내 분위기를 제가 다른 의원들 얘기 들어봐도 아마 그 재심에서 그 제명이 확정돼서 의원총회 부의가 되면 상정될 경우에 제가 보건대 아마 표결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과는 과반수는 충분히 넘어가는. 거의 저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제명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당초 저는 윤리심판원 결정까지 보고 스스로 그 제명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 알 듯 모를 듯한 어떤 자신감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권영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네. 지난번 2024년 총선 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막강한 자리. 막강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때가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공천할 때 아닙니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그때 검증위원장을 맡아서 칼자루를 휘두르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공천심의 헌금을 수수했다라고 하던 2022년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맡아가지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천 관련돼서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 걸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야, 나 혼자 책임지라고 이렇게 버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티기에는 민주당이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처음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매일같이 갑질 의혹 그리고 특혜 의혹이 나올 때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휴먼 에러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가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 공천 수수를 했고 이걸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묵살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폭로했던 2024년 내 선거를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이걸 돌려줬는데 이걸 이수진 의원이 이걸 탄원서를 당에 제출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일탈로 덮을 수 없는 문제가 된 겁니다. 조직적인 민주당의 공천 비리가 고질적으로 있었다라는 의혹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해서 감쌀 수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 분위기는 김병기는 더 이상 버려야 된다. 이거 저 형님 좀 개인적으로 좀 탈당해주면 고마울 텐데 왜 저렇게 버텨. 우리 당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공천 비리 의혹의 이 불이 민주당 전체로 옮겨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이 원하는 거 민주당은 아마 지금 저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김병기는 정치적으로 끝났어 이제 수사나 잘 받아 이렇게 갈 텐데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저걸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탈당 제명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정치판에 고질적인 공천 비리 돈이 오고 가는 걸 이걸 깨끗하게 좀 이렇게 끊어달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건데 지금 경찰이 하는 수사를 보면은 저건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김병기 의원의 탄원서 문제는 2달 동안 민구적 거리다가 그저께야 이제 출국 금지하고 했죠. 그리고 김경시 의원 돈 줬다는 사람은 미국 가서 잘 돌아다니면서 놀고 증거인멸 다 하고 오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소환한다 그러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찰 수사로 이번에도 저거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번 기회에 이걸 바로잡겠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저는 특검을 받는 게 민주당이 김병기 의혹, 공천 비리 의혹으로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자유로운 길이 될 거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김병기 의원에게 이 공천 자금 1억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상의했던 강선우 의원, 1억을 건넨 김경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도 자수서에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왜 보좌관이 받았다라고 김병기 의원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김경시 의원이 조금 전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하신 건 맞습니까? 공 건네실 때 강선우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까? 자리에? 자,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자수서에는 강선우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 돈을 건넬 때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 보좌관이 자리 비우는 사이 강선우에게 1억 건넸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황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정혁준 변호사님, 김경시 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앞이나 아니면 김병기 의원에게도 왜 보좌관이 받았다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걸까요? 일단 자수서가 2개가 있었어요. 1차 자수서가 있고 요번에 2차 자수서를 또 작성을 했는데 1차 자수서에는 김경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쇼핑백에다가 현금 1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는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무국장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 사무국장의 이야기에 사실은 단서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 사무국장이 이야기했냐면 김경 씨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김경 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다음에 받은 게 쇼핑백이었다. 그 쇼핑백에 무슨 뭐가 들어있긴 들어있었는데 묵직했는데 그 내용물을 확인하진 않았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사무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금 전에 CG로도 나왔지만 내가 그 쇼핑백을 차에다가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내 차에 실은 걸 가지고 내가 실어줬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김경 씨 차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그 쇼핑백을 실어줬겠습니까? 그럼 반환했다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기사를 딱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한 명이 더 있었겠네. 그게 누구였을까? 그게 아마 강선우 의원 아니었을까? 또는 강선우 의원의 최측근 예컨대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김경 씨가 귀국해가지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쇼핑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정치자금법도 아니고 그야말로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 남편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분도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부인하고 봐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듯이 그렇게 가려질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역시나 이제 관련된 속보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속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